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코인캠퍼스의 비트코인 차트 리포트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 립드킴입니다. 매일매일 주 경제 일정과 이슈들을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쉽게 설명드리고 차트 분석도 디테일하게 상승과 하락 시나리오에 대해서 짚어볼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시간은 2025년 3월 7일 오후 17시 24분이고요.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요 이슈 및 일정을 체크해 봐야 되는데, 오늘은 중요한 큰 이슈라든가 일정 같은 건 없어서 바로 이제 빠르게 비트코인 간략한 차트 상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시간봉 작도 상황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단기 상승 추세가 유지 중인 모습이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각 매물대 혹은 이 하락 추세선에서의 저항이 예상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채널 하단부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저점 구간 혹은 전저점 구간을 이탈하는지 유무를 체크를 하셔서 상방에서 하방으로의 다시 한번 추세 전환이 나와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평선으로 넘어가 보게 된다면은 일단 검정색이 240이고 보라색이 120, 파란색이 20, 주황색이 62평선인데 지금 242동 평균선을 제외한 나머지 이동 평균선들이 응축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평선이 응축이 진행이 되면은 추후에 무조건적인 폭발이 나와준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다만 지금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 기울기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적어도 단기 추세는 상방으로 전환된 모습이구나 라는 점을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보조지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4시간봉의 보조지표이고요. 트리플 스토캐스틱이란 보조지표와 RSI 보조지표인데, 스토캐스틱의 형태를 보게 된다면 단기와 중기가 이렇게 올려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장기 같은 경우에는 데드크로스 이후 내려가고 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장기 스토캐스틱의 반향성이 지금은 돌파를 해준 모습이지만 62동 평균선 구간과 22동 평균선 구간을 이탈하고 내려가 주게 된다면은 하락 반향성을 시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RSI 같은 경우에는 현재 50선을 돌파해준 모습이었으나 지금 리테스트 반등이 나와주지 않고 50선을 재차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매도세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차트 살펴보는 거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차트로 넘어가서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시간봉 먼저 작도 관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유지 중인 모습이고요. 채널의 하단부 구간에서 상승 나와준 이후에 지금은 기존에 즉 주말 동안에 응축이 진행이 됐었던 이 박스권 하단부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 마감된 게 아니라 이 꼬리를 말아 올려주는 망치형, 즉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나와주게 됨에 따라서 이번에 갱신이 된 4시간봉 캔들 패턴이 종가 기준으로 이 수평 저항선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되면서 마감을 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내려와주고 있는 하락 추세선 1차, 그 다음에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하락 추세선과 이 더 큰 상단부 구간의 저항선까지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약간 시사해주고 있는 형태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어요. 다만 저항선, 수평 저항선 구간 및 하락추세선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실패를 하고 가격을 막고 채널을 이탈을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 구간에서의 당시 저점이나 혹은 전저점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 꼬리 기준으로 잡아볼 수가 있겠죠. 그럼 하락 추세 중에서 상승 추세를 이탈하게 된다면은 이 구간은 굉장히 좋은 매도 타점 구간으로서 한번 잡아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상승 채널의 이탈 유무와 가격이 올라갔을 시 저항 구간에서의 돌파 유무를 체크를 하셔가지고 매수나 매도 타점 등을 잡아볼 수가 있겠다라는 점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이동 평균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색깔에 대해서 설명드렸듯이 파란색이 20, 주황색이 60, 보라색이 120, 검정색이 242평선이고요. 지금은 22동 평균선이 62동 평균선을 골든 크로스 해준 모습이에요. 다만 골든 크로스가 나와줬음에도 불구하고 62동 평균선의 기울기는 하방 기울기를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62동 평균선을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가격이 재차 한번 빠져줄 수가 있는 가능성이 또 존재하긴 해요. 왜냐? 이 단기 추세는 중기 추세를 돌파해준 모습이지만 중기 추세가 상방으로 전환되지 않았기에 재차 단기 추세가 하방으로 꺾여질 수도 있겠죠. 따라서 물론 이동 평균선의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는 추세 전환에 대해서 강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하방 기울기 돌파이기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아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약간 신뢰도가 조금 낮은 모습이다 라고 봐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신 종가 기준으로 돌파 마감 이후
이후에 종가 기준으로 리테스트 반등을 계속해서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혹은 현재 저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가격이 방어해주게 된다면은 이 하반기 일기는 62동 평균선도 최근 가격이 올라갔음에 따라서 점차 이렇게 기울기가 전환될 거예요. 그 말은 즉슨 현재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고점을 갱신하지 않는 선에서 가격이 응축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22동 평균선 이렇게 점점 내려올 거고 22동 평균선도 이렇게 올라가 62동 평균선도 기울기가 이렇게 전환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동 평균선의 응축 구간이 아주 이쁘게 진행이 될 거고요. 이동 평균선이 응축이 되면은 추후에 무조건적인 폭발이 나와준다라고 했죠. 그 폭발의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보조 지표로 방향성을 예측해 볼 수가 있겠고, 그게 아니라면은 저항 구간의 매물대 혹은 지지 구간의 매물대를 돌파하는 방향 쪽으로 폭발 타점을 한번 잡아볼 수가 있는데 122동 평균선 구간의 이 꼬리 기준 수평 저항선이 아주 이쁘게 설정되어 있죠. 가격대로는 85.1에서 85.23K 정도로 잡아볼 수가 있겠고요. 하방 쪽으로 만약에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82K 정도 구간을 수평 지지선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은 즉슨 이 이동 평균선 구간의 응축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해주는 15.23K 정도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리테스트가 나와주거나 아니면 돌파를 해줄 때 이전 거래량 대비 현저히 높은 거래량이 나와주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구간에서 폭발 관점으로 노려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하방으로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82K 선을 이탈하면서 강한 거래량이 동반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탈 이후 리테스트 구간에서 타점을 한번 잡아볼 수가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조 지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보고 있는 보조 지표는 이제 트리플 스토캐스틱 그리고 RSI 보조 지표인데, 트리플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는 순서대로 단기, 중기, 장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파란색 선이 K선, 빨간색 선이 D선입니다. RSI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시는 14 RSI 보조지표이고요. 자, 보조지표상 단기와 중기 K선과 D선은 정배열인 형태를 띠고 있고요. K선과 D선이 모두 상반기울기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중기는 아니긴 한데 중기도 K선은 상반기울기를 나타내주고 있으니까, 다만 이 단기와 중기의 상승 시그널들은 장기의 하락 시그널에 의해 무시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22동 평균선을 제외한 역배열인 상황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현재 구간에서 상승이 나와주게 되려면은 이 구간을 계속해서 돌파를 해주면서 이 장기의 K선의 하반기울기를 상반기울기로 전환시켜 줘야 돼요. 근데 지금은 바로 위쪽에 수평 저항 구간과 내려오는 122동 평균선 저항 구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할 거면은 현재 구간에서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하고 난 이후에 접근을 하셔야 리스크가 조금 낮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고요. 만약 지금 제가 롱 포지션을 잡고 있어요. 예를 들어 평단가가 83.3K 정도 구간이라고 칩시다. 자, 근데 장기 K선의 하반기울기로 인해 지금은 하방 시그널이라고 오히려 볼 수 있는 구간이에요. 지금 저항 구간을 돌파하고 리테스트 반등이 나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아까 이평선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62동 평균선 구간을 이탈을 하면은 하방 추세로 언제든지 진행이 될 수 있고, 매물대를 이탈을 하면은 하방으로의 폭발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는 형태예요. 따라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실 거면은, 만약에 지금 수익 중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현재 구간에서 이익 실현을 고려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겠고요. 적어도 난 홀딩을 할 거다, 나는 상방 관점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점 구간에다가 손절가를 미리 설정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설명드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RSI 같은 경우에는 50선이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다만 추세 전환 같은 경우, 하락 추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50선 밑에서 진행이 되고요. 상방 추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선 위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50선을 그냥 상승이나 하방의 이제 시그널로서 생각을 하기보다는 위에 있으면 상방 추세, 아래에 있으면 하락 추세. 그 말은 즉슨 50선을 돌파나 이탈을 하면은 추세 전환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50선이 지금 이탈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50선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는지 아니면 이탈하는지 등등 유무만 체크를 해주는 정도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의 결론, 상승과 하락 시나리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작도 관점에서 살펴보았었던 구간이 이 122동 평균선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 이평선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인 관점이 이평선의 응축으로 인한 폭발, 그리고 폭발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그 방향성이 상방이냐 하방이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평선으로 이제 오늘의 상승과 하락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이동평균선이 응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폭발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간단한 예시를 보게 된다면은 이쪽 구간도 이동평균선의 응축이 계속해서 진행이 됐어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가 응축한 구간을 하방으로 이탈, 그리고 저점 매물대 구간을 이탈을 하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터져주진 않았죠. 이 폭발 당시의 거래량을 보면은, 자,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은 이전 거래량 대비 막 강한 거래량이 크게 나와주진 않았었어요. 뭐 이전 음봉들이 나와주었었던 이 거래량 대비 많은 거래량이 터져주긴 했었지만, 강한 거래량, 뭐 이런 거래량 혹은 이런 거래량이 터져주진 않았었기 때문에 여기는 폭발의 시작점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이렇게 저점 매물대 구간을 그거 보게 된다면은, 작도를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이탈하고 리테스트 꼬리를 달고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 마감이 됐네. 근데 이 캔들의 크기도 몸통이 좀 크네. 이전 대비 거래량보다 또 조금 높고, 그러면은 이쪽 구간에서 폭발 관점으로 이 매도 관점으로의 진입이 가능했었을 것이다 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이익 실현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꼬리에서도 가능했었을 거고, 이런 꼬리에서도 가능했었을 거고, 뭐 홀딩 관점이 뭐 나는 22동 평균선을 돌파하기 전까지 홀딩을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구간들까지도 홀딩이 가능하셨겠죠. 뭐 이런 위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 지금은 응축 이후 폭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방으로 이탈하게 된다면은 폭발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응축 구간으로 지금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지지와 저항이 신뢰도가 조금 낮아요. 이 응축 구간에서는. 따라서 현재 구간을 돌파나 이탈하게 된다면은 저점 구간 매물대를 이탈하느냐, 고점 구간 매물대를 돌파를 하느냐,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체크를 하셔서 돌파하는 방향으로, 이탈하는 방향으로 포지션을 진입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점을 알려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알트코인 시장 상황은 어떤지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통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란 암호화폐 시장 속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나타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6시간 차트인데, 이 검정색 선은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쪽에 있는 캔들의 움직임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 선이 상승세를 나타내주고 있고,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이 박스권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실패를 하고 하락세를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상승, 도미넌스의 가격은 하락일 때,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강한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최근 알트코인 같은 경우 몇몇 코인들을 제외를 하고서는 큰 상승이 나와주고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따라서 현재 하락 추세였던 코인은 상방으로의 추세 전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응축하고 있던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상방으로 돌파 시 큰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몇몇 코인들,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던 소폭의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도미넌스가 내려가고 비트코인이 상승이 조금씩 올라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야, 알트코인 조금 담아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셨던 분들께서는 조금 진입을 고려해보셔도 좋은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진입을 하시더라도 지금 이 도미넌스가 언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지 모르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언제 이탈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죠. 리스크 관리를 하시려면은 분할 진입, 20% 진입할 거를 이제 5%만 진입하고 100% 들어갈 거를 이제 10%만 진입을 하시면서 추가적인 물탈 시드를 대비를 하시거나, 아니면 포트폴리오상 여러 가지 코인을 이제 골라서 담으시는 것을 추천드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 내용이 좋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코인 캠퍼스 입학 문의는 영상 하단 댓글란 참고해 주셔서 들어오시고요. 들어오시면 무료 차트 강의 및 저의 실제 진입 타점을 공유해 드리니까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저는 내일 화요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